안녕하세요, 라리엔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파우치 세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가방에 탈착할 수 있도록 파우치를 제작해서 수납까지 할 수 있도록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패턴이 지난 시간에 가방과 연결되는 패턴이라 이렇게 가방에 사용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미니 파우치를 만들어 줄게요. 가방에서 사용되었던 실들을, 자투리 실들을 모아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밀키 코튼 블랙 라벨과 무사용 코바늘 5호 그대로 사용해 주겠습니다. 일단 베이스로 전체적으로 사슬 30호를 만들어 줄게요. 이 패턴 자체가 3개당 한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3의 배수로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사이즈를 가감하셔도 됩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2장을 만들어서 붙여 주었잖아요. 이번에는 이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만들지 않고 한 번에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사슬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 올라가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중앙 부위에 사슬 30호를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단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30개가 만들어졌으면 30번째 코에서 추가로 기둥코인 사슬을 3개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3개가 되었으면 제가 손으로 왼쪽 엄지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토대코이기 때문에 그 앞쪽 코에, 뒤에서 5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순서대로 한길긴뜨기 29개를 만들어 줍니다. 기둥코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가 총 30코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총 30코가 되었는데요. 지금 30번째 코에서 그대로
이제 사슬의 반대편을 만들어 줄게요. 총 30코의 사슬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반복해 줍니다. 이 마지막 코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하나를 더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코인 30번째 코에 한 코를 더 해주시고, 이 사슬을 윗부분만 사용해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아랫부분까지 각각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반복해 줍니다. 이렇게 돌아서 오는 이 부분에는 이제 시작되었던 실이 조금 남아있을 거예요. 이 실을 중앙 부위에 숨겨가면서 같이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어 주시면 한쪽에 30코씩, 그러니까 총 60코가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첫 번째 코와 30번째 코의 같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똑같이 한 코씩 더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체 60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단의 패턴 무늬가 3코당 한 패턴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를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3코씩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끝부분까지 총 60코가 되도록 패턴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코도 처음에 시작되었던 기둥코와 같은 코에 해주시고 기둥코의 뒷부분으로 사슬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실을 빼서 첫 번째 그 빼뜨기 되는 부분 있잖아요.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 사이에 실을 당겨와 주시고 이 당겨와 준 실의 끄트머리를 마지막 코의 사슬의 중심으로, 사슬의 위쪽에서 보시면 사슬의 중앙으로 오도록 이렇게 사슬 매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을 만들어 줄게요. 두 번째 단은 가방이 몸판인 컬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코와 첫 번째 기둥코 사이에 이렇게 실을 가지고 오고 미완성 한길긴뜨기를 2코를 해줄게요. 미완성 한길긴뜨기 2코를 모아서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사슬 5코를 해주시고요. 이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세트 무늬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에 2코를 건너뛰시고 세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와 사슬 5코,
그리고 한 개의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계속해서 패턴을 반복해 줄게요. 이렇게 한 개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 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단에 두 코를 건너뛰고 하나, 두 코를 건너뛰고 세 번째 코에 이 패턴을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서 뒷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같은 패턴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실은 항상 저는 담는 실들은 첫 번째 단 뜨면서 이렇게 같이 숨겨주고 있어요. 같이 숨겨주면 나중에 따로 실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서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코에 이렇게 패턴을 완성을 해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번째 코마다 한 개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와 사슬 5코, 한 개 긴뜨기, 두 코 모아뜨기를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 사슬 5코 되는 부분 때문에 첫 번째 단은 조금 이렇게 많이 벌어져 보일 거예요. 일단 위로 올라간 패턴처럼 보이지 않고 옆으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이대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뒷면에도
똑같이 계속해서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두코 모아뜨기가 되었으면 뒷면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조금 더 빨리 돌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면까지 완성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한길긴뜨기까지 해주시고 그대로 첫 부분에 모아뜨기 된 첫 번째 부분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파우치인데 좀 이렇게 활짝 펴진 모양이 되었죠. 이제 세 번째 단에서는 이 패턴을 조금 더 안쪽으로 모아주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빼뜨기로 사슬 파트로 이동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기둥코 한 코와 짧은뜨기 두 코를 해줍니다. 기둥코로 사슬 한 코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아랫단의 사슬은 5코가 되어 있는데 이 윗부분에는 조금 더 위로 당겨지는 모양이 되기 위해서 짧은뜨기 3코를 각각 사슬마다 전체 반복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무늬가 두 번째 단에서는 완전 펼쳐진 무늬가 되었었는데 세 번째 단을 해주고 나면 위쪽으로 올라가는 무늬가 완성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3코를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고 올게요. 이 부분 조금 더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원래 만들어진 파우치 보시면 저는 이 무늬가 4번이 나오도록 반복을 해주었어요. 이제 4번째 단에서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되는 패턴들을 쭉 반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를 해주시고 모아서 떠줍니다. 사슬 5코를 해주세요. 이 모양이 완성되는 부분은 보시면 짧은뜨기가 3코가 되었기 때문에 짧은뜨기 앞코에서 만들어 주시고요. 이 패턴을 전체적으로 9번째 단까지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3번째 코마다
이렇게 패턴을 반복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 보시면은, 두 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아랫단에 그 모아뜨기 됐던 부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앙 부위에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면 이 패턴의 무늬가 이렇게 9번째 단까지 짧은뜨기까지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실 부분은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사슬 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사슬 매듭으로 완성이 되었고, 처음에 시작됐던 실을 다시 가지고 와서 마무리단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됐던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는 긴뜨기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긴뜨기를 각각 한 코씩 전체적으로 반복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뜨기를 전체적으로 둘러주고 한 단을 더 둘러주어서 총 긴뜨기가 저는 2단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만드시고 싶으시면 그대로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만들어 주시고, 첫 번째 긴뜨기는 이 아랫단의 짧은뜨기였기 때문에 그 사이로 넣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이 걸려진 부분보다 살짝 더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2단을 완성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파우치가 완성되었는데요. 이제 6번째는 제가 부자재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기존에는 파우치를 만들 때 지퍼 형식으로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스크류 형식의 단추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끼움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2개가 한 세트예요. 위쪽에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단추 부분이 있고 아래쪽에는 스크류 부분이 이렇게 나사처럼 되어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뜨개로 된 제품들은 각 코마다 이렇게 사슬을 넣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아래 보시면 스크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살짝 끼워 넣어서 위에 단추를 살살살살 돌려주세요. 위에는 약간 이렇게 위에 부분이 조금 단추처럼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스크류를 살살살살 돌려주시고 저는 이 긴뜨기로 마감을 해주었었잖아요. 이 사이에 이렇게 쓱 하고 끼워주시면 바로 쉽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머니처럼 사용하실 때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는 이렇게 원터치형 링골인데요. 키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패턴이 있는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여닫기 편하게 되어 있는 손으로 살짝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고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 그물 패턴 부위에 넣어서 키링을 완성을 해줄게요. 그리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줄자 같은 거를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줄자를 이렇게 넣어서 고리 안쪽으로 넣어서 사용해 주시고 가방 같은 데다가 살짝 걸어 주시면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 부자재까지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주 쓰는 손소독제나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형 고리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파우치 들고 다니실 때 많잖아요. 갖다가 간단하게 뺄 수 있는 파우치를 이번 시간엔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해서 만들었던 코바늘 옷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쁘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 패턴을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코바늘 비스티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